안녕하세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행정서사 일을 하고 있는 낙군입니다. 일본에 유학을 오신 학생분들이나 취업한 배우자를 따라서 가족체제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생활비를 보태거나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실 겁니다. 이때 입건해서 자격의 활동 허가라는 걸 받아야 하고 주 28시간 이내로만 일해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28시간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본인은 몰랐던 계산착오로 비자 변경, 비자 갱신이 거절당하거나 심지어 퇴거 강제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고의로 시간을 넘겨서 일을 해왔다면 억울할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원인은 보통 주 28시간의 계산 방식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비자를 지키기 위해 입건이 아르바이트 시간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실수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근무 시간을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한 달 동안 일한 총 시간을 4주로 나눠서 평균 28시간이 되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정확한 원칙은 어느 요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7일을 끊어보더라도 28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쉬다가 금, 토, 일 3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30시간을 채웠다고 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쉬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2주 동안 30시간을 일한 거니까 주 평균 15시간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를 할 때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7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정확히 30시간이 찍힙니다. 이렇게 되면 주 28시간 초과, 즉 자격의 활동 위반으로 간주되어 비자 갱신의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관은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나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어느 7일 구간을 기준으로 삼아도 28시간을 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단 하나의 구간이라도 28시간을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월간 평균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 더 참고하실 점이 있습니다. 28시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휴게시간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동법상으로는 명목상 휴게시간이라도 실제로는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사실상 대기하거나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니까 시간에 안 잡혔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일한 시간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카케모치, 그러니까 투잡을 할 때 발생합니다. A 편의점에서 15시간 일했고 B 식당에서도 15시간 일하니까 각 점포별로 주 28시간이 안 넘는 걸로 신고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 28시간의 제한은 가게당 28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아르바이트 시간을 합쳐서 28시간입니다. 비자갱신이나 변경 신청을 할 때 구청에서 발급받은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가 모두 합산되어 나타납니다. 한 사업장에서 발행한 원천징수표로는 그 회사에서의 수입만 확인되지만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에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이 합산되어 기재되기 때문에 입건은 이를 통해 총 근무시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유학생의 급여가 한 달에 25만원이나 찍힐 경우 시급을 설령 1,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주 50시간은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득 내역만 봐도 초과 근무 여부가 파악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까지 추가로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여러 곳에서 조금씩 받으면 티가 안 나겠지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뛰신다면 본인이 스스로 엑셀이나 스마트폰 캘린더에 모든 가게의 근무 시간을 분단위까지 더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사장님들끼리는 서로 다른 가게의 스케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두 곳 모두에 알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시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28시간이라는 짧은 근무 시간을 고려하면 투잡을 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방학 시기 근무 시간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건 유학생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방학 때는 예외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까지 알바가 허용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시기에는 예외적으로 풀타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가족체제 비자이신 분들에게는 이 방학 특례 자체가 당연히 없으니 방학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주 28시간 룰만 적용된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방학이라는 기준은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부터 학교 안 가니까 방학이다 라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소속된 학교에 학칙에 명시된 장기 휴가 기간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학칙상 여름방학이 8월 1일부터인데 교수님의 사정으로 7월 25일부터 수업이 일찍 끝냈다고 해서
7월 26일부터 하루 8시간씩 알바를 했다면 학칙상 아직 방학이 아니므로 주 28시간 위반, 즉 자격의 활동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골든위크 같은 일반적인 연휴는 이 장기 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니 40시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학 특례를 이용해서 주 40시간 근무를 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학교 교무처에 가셔서 학칙상 공식 방학이 정확히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입니까? 라고 구두든 서면으로든 확인하고 일을 해야 안전합니다.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조금씩 다르고 같은 학교라도 학년이나 과정에 따라서 방학이 시작하는 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작년 이 시기쯤부터 방학이었으니까 올해도 비슷하겠지, 이런 추측은 위험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안 걸리겠지. 이번 한 달만 돈이 급해서 며칠 초과인데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앞으로의 일본 생활 전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주 28시간 위반이 확인되면 유학생은 다음 비자 갱신이 거절돼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기흥국 비자 등 취업 비자로의 변경 심사에도 당연히 불리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가족체제 비자인 분들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본인뿐만이 아니라 취업비자로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의 다음 비자 심사, 나아가 영주허가 심사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건 아르바이트생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자격의 활동 위반인 줄 알면서도 초과 근무를 시켰다면 불법 취업 조장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근무시간 관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2026년 4월부터 일본 학교 측에서도 재적 중인 유학생의 자격의 활동 상황을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자격의 활동 허가 유무는 물론 어디에서 일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몇 시간 일하는지까지 학교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투잡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모든 근무처가 확인 대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반이 의심되면 학교가 먼저 지도를 하게 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거나 불법 취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교가 직접 입관해 보고하게 됩니다. 지금은 일본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유학생에 대해서도 심사와 시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논의되고 있으니 앞으로 이런 확인이 더욱더 폭넓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가 아니라 본인의 관리에 더해서 학교 측의 확인까지 이중으로 체크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불법 체류와 자격의 활동 위반에 대한 입관의 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 28시간 계산법, 복수알바의 합산, 방학 특례의 주의점, 그리고 학교의 관리 의무 강화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무하시는 점포 측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실무상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모든 비자에는 활동이 가능한 범위와 함께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규칙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차라리 입관에 직접 문의하는 게 최악의 상황을 막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문제가 이미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밤 8시 유튜브 라이브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